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이제 밝히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근데 이해충돌방지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투기 근절을 위해서 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라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라고 만들자는 법인데요. 네. 사실 공직자윤리법에 그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도 공직자가 사적,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소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 백지 신탁이라든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이거 다 이해충돌 방지 제도입니다.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는 여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조사, 승인, 심사, 계약, 채용 인사 등등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주식만으로 혹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등등만으로는 다 규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 막기 위한 법이 따로 마련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던 거죠. LH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개발 정보가 많이 도는 곳입니다. 직접적인 개발 정보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 미래 예정지라든가 이런 것 정보가 돌 수 있죠. 굉장히 유혹이 많았을 거고요. 네. 그럼 LH 내에서는 직원들이 토지 거래를 일상적으로 신고하거나 검증할 시스템이 있어야 마땅하죠. 근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직무 수행자,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단체, 법인들을 신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직무와 관계가 있으면 회피하거나 배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 미공개의 정보 혹은 이제 정보 안으로는 비밀인데요. 그걸 이용할 경우는 혹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차명으로도 다른 지인이 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했을 땐 처벌 조항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무했던 거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에 뭔가 자신과 이해가 충돌할 만한 사안이 있으면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해서 그렇죠. 이런 어떤 그 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권이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을 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동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실제로 국회 차원에서도 한 9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왜 제정이 안 되는 건지 그 이유가 뭘까요?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안 됐고요. 소위 이제 부정청탁 방지법이라고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2015년도에 제정될 때도 논의가 됐었어요.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투기 정보, 그러니까 미공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박덕흠 의원이 본인이나 혹은 그 가족 회사가 피감 기관에 수주를 했다. 예. 근데 이거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것들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국회의원들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 이 얘기를 했던 건데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나서지 않았던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이 이렇게 쏙 빠지면서 김영란법이 이른바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국회의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국회의원은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은 상황이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녀는 어디 가서 취업하냐 이런 논리를 댔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적 이해관계자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얘기할 때는 친족이냐 가족까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채용 같은 경우도 공개 채용 시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회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가족이라든가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자문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단체, 법인도 신고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고만으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제 참여연대가 작년 11월에 청원했던 경우는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민간 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역까지도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재직했던 국가는 직무 수행을 회피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공개도 의무화하자라는 게 저희 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공정거래위 같은 경우는 퇴직 공직자를 비롯해서 모든 직무 관련한 외부인을 접촉하면 다 서면으로 신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정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예,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 내에 이달 중으로 지금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국회 때도 만들겠다 했었고요. 박덕금 의원이 작년에 좀 논란이 됐을 때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작년 21대 국회 초기에 바로 처리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정무위 모든 의원들께 답변까지 구했습니다. 약속했던 법 제정 언제 할 거냐. 근데 민주당이 답변조차 하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론에 밀려서 뜨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 스스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라지만 시민들도 더 요구하고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요. 지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소급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과연 소급 처벌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소급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 얘기인데 어떻게 적용하냐.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비밀을 이용했느냐 이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자고 할 때는 소급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게 불가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그렇게 많은 대출을 끼고 받아서 사들였을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요. 네. 그 규명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번 사례가 매우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걸 봤을 때는 특별법을 제정하던가 아니면 소급 적용하는 걸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 어디에서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전수조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스스로 떳떳하다 증명하고자 이런 안을 내놓은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3월이면 지금 국회의원들 전원 다 재산 등록해야 됩니다. 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LH 직원들처럼 본인 명의로 투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뭔가 큰 게 나올 것처럼 전수조사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드러냈던 LH 직원보다 7명 많은 수준이었거든요. 네. 실제 차명 소유가 있었는지, 금융거래는 어땠는지,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수사 기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특검도 요상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잘 드러내고 엄벌에 처하게 하면 그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근데 지금 현행법상 경찰 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네. 합수본이 대규모로 꾸려졌고 시간이 걸려서라도 지금 수사에 들어가죠. 예. 근데 지금 특검을 내놨을 때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민주당에서 먼저 특검을 내놨는데 네. 경찰 수사 못 믿겠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럴 음. 거면 뭐하러 그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힘들게 몇 년 동안 그 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했을까? 선거 앞두고 그런 스스로의 주장을 허물고 있다는 생각,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 대한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요. 네네네. 그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국회의원 얘기를 조금 더 다시 되돌아와서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전수조사하면 좋을까요? 저 그냥 자발적으로 수사 받겠습니다. 제 거 다 조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고서는 저번 합동수사단에서 했던 것처럼 등기 등본을 떼고 거래 내역 보고 이걸로는 조사하는 거 의미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안 하니만 못하니까
하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네.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크게 의미를 두고 계시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부분 본인 이름을 했을 리가 없죠. 가족도 그렇고요. 결국은 그러면 특검도 국회의원도 특검 대상이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특검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참 잘 모르겠습니다. 방식들을 정치권이 좀 이렇게 면피용으로 뭔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조사를 받을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그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 스스로 밝힌 것처럼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사과는 필요했다고 보고요. 네. 더 빨랐어야 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동시에 지금 부동산 적폐청산에 나서겠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아마 그게 이제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입니다. 뭐 사실이겠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현재 국민들이 어디에 불신을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약간 방향을 잘못 집은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대목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강한 특히 LH를 대표되는 것에 네. 대한 불신, 분노가 있는 건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니 예. 역대부터 있어 왔던 문제로 방향을 잘못 짚은 게 아닌가 그런 뉘앙스로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현 정부에서 발생한 혹은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깊은 사과 이런 게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사실은 핵심은 LH 직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라는 것이 지금 발본세원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네. 근데 핵심은 전 국민이 혹은 공직자조차도 토지와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을 삼고 있는 이 혜태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그런 투기로는 어떤 수익도 기대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하고 끝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토지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문제는 여기서 정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세게 과세를 하지 않으면 네.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네. 일부 공직자에만 제한된 그런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사실은 부동산으로서 자산을 불리거나 투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까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본저비의 Living on a Prayer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